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이제 독서를 하려고 합니다. 매일 그 아이스강 대표님의 추천 도서가 있어요. 되게 많이 있는데 그냥도 읽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좋은 부분들은 이렇게 좀 제가 책 읽고, 그리고 저는 이게 발음 또한 TM을 할 때 목소리 톤이나 발음도 이제 연습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연습을 해야 된다면 이런 것도 기록에 남기고, 또한 저처럼 저 발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 이유가 이제 구조가 좀 안 좋았기도 했고, 그리고 습관적인 버릇이, 제가 치아가 이렇게 덧니가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이렇게 턱이 주걱턱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조에 이렇게 덧니까지 났으니까 얼마나 그게 싫어요. 누가 제 일을 보는 게 싫으니 입모양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그 무의식적인 버릇이 있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교정을 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내 발음이 좋지 않구나. 근데 그 발음이 왜 나는 입모양을 안 움직이고 혀만 움직이지?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제 부자연스럽게 움직일 때가 있지만, 그게 아마 제가 노력하면서 이제 배운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아나운서님한테도 또한 제가 교육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 아나운서님들에게 막 그 1대1로 이제 막 강습도 하면서 이제 톤, 발성, 그다음에 이제 발음, 이런 것들도 연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흥버튼님, 정은수 대표님에게도 이렇게 교육을 계속 또 받게 됐어서 제 지금의 이 발음과 발성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 책은 이제 이렇게 뭐죠? 그 책을 읽는 것 중에 나누고 싶은 거를 이렇게 영상이나 음성으로 찍으면 되게 저에게도 좋고, 또한 이렇게 또 변화되는 부분들을 기록에 남길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책 읽다가 좋은 부분들은 이렇게 올리자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TM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전화로 하는 거다 보니 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시리라. 아마 제가 지금 시작했을 때랑 먼 몇 개월 지나서 저의 이것 또한 성장되어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책도 동일해요. 지난번에 처음으로 올렸던 그 아이스간 대표님의 책이고요. TM 영업으로 억대 연봉 버는 비법, 이 책이고요. 이 책은 추천하고 싶어요. 그 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TM 영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TM 영업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인생은 다 세일즈고 마케팅이고 심리고 인문학이잖아요. 그래서 다 보셔서 되게 내용이 좋고,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아마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금액은 16,000원 밖에 안 해요. 우리 뭐죠? 치킨보다도 진짜 싸네요. 우선 책은 222페이지, 이제 한 챕터, 이거 챕터라고 하나? 한 주제, 한 부분을 읽을 거예요. 미루는 순간 두려움은 2배가 된다. 이 부분이 좋은 이유는 사람들은 미루게 돼요.
두려워서, 귀찮아서, 아니면 어려워서 미루면 그 일은 계속 미뤄지다 보면 더욱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읽으려고 합니다. 이제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나는 수많은 사람과 상담을 해왔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희망을 갖고 내게 연락한다. 하지만 그들은 의심도 함께 가지고 온다. 근력 운동을 위해 비싼 트레이너를 고용한다고 가정해보자. 매주 고강도 훈련을 통해 근력이 생기고 멋진 몸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위해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돈이 없어서, 코치의 능력을 믿을 수 없어서, 아니면 배우자가 하지 말라고 해서. 이 모두 정답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유는 보통 핑계에 불과하다. 단순히 근력을 높여 이쁜 몸매를 만드는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만들 수만 있다면 많은 이점을 얻게 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물론 살아가는 데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누구나 이런 결과를 원한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막연하고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큰 돈을 쓰려고 하니 두려움도 생긴다.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할까봐 걱정도 된다. 또는 고통을 견디는 것에 좀처럼 인내심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다 보면 끝이 없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런 핑계는 모두 자신이 해낼 수 없다고 믿는 데서 비롯된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시달리다 보면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 이런 의심은 자신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할 거라 믿는 것과 같다. 이런 이유로 경제에 관해 더욱 소홀해지게 된다. 하루 종일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는데 급급하다 보니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주 미루게 된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인 문제는 점점 커진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른 치명적인 결과도 초래하게 된다. K는 내가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다. 처음 내가 한국에 정착했을 때 우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자주 통화하곤 했다. 나는 내가 영업을 하면서 읽고 도움을 받았던 책을 자주 소개해줬다. 하지만 그는 업무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책을 읽지 못했다. 그는 코앞에 닥친 급한 일을 하느라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회사 생활에 점점 지쳤고 주변에서 투자 관련 다양한 제안이 들어왔다. 평소 그는 성실하게 자기 일만 열심히 했던 친구였다. 투자에 관한 경험은 전혀 없었고 투자 관련 책도 읽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투자 관련 제안은 지쳐있던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투자 대비 돌아오는 이익이 무려 30% 가까이 된다는 것에 그는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렇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기대했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작했다. 초반에 그는 돈을 좀 버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에게도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면서 돈을 쉽게 벌릴 수 있다고 투자를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나의 원칙상 모르는 분야에는 절대 돈을 넣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 후 나는 그가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을 모두 잃었다. 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대출까지 해서 빚까지 끌어안게 되었다. 나는 그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그를 돕는데 더욱 한계를 느꼈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생활 이외에도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했다. 노동의 시간이 길어지니 그에게 꼭 필요한 책을 읽을 시간은 더욱 없어졌다.
결국 그는 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의 시간 또한 잃었다. 그렇게 그는 자유로운 삶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그는 자신의 이런 선택에 대해 깊은 후회를 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런 사례들을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왜 많은 사람이 비슷한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일까?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이 갖는 경제적 두려움은 결국 경제에 대한 무지에서 온다. 많은 사람은 경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생태계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유혹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의 친구의 경우 처음부터 그가 책을 읽는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책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책을 읽는다고 당장 그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 굳이 어렵게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살아온 것과 상관없이 그는 다양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렇게 그는 평생 모아온 돈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다. 나는 나를 찾는 고객 중 몇몇은 수년 동안 나의 유튜브 구독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두 수업 참석 몇 번 만에 자신의 늦은 선택을 후회한다. 이런 교육을 더 일찍 접할 수 있었다면 그동안 그렇게까지 방황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한다. 그들은 이런 정보와 지식을 알았더라면 이런저런 돈을 잃지 않았을 거라고 후회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더 일찍 나에게 연락하지 못한 이유가 모두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에 대한 불신이었다. 그들 모두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세상에는 다양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누군가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벌레를 두려워한다. 누군가는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고객에게 전화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생계와 큰 상관이 없는 두려움의 대상은 피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고객과의 전화, 새로운 명단의 개척은 영업인들에게 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짝이고 좋아 보이는 또는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한다. 그러나 나에게 쉽고 좋아 보이는 길은 남들에게도 쉽게 좋아 보인다. 많은 사람이 불나방처럼 우르르 몰려가니 모두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표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 경쟁한다. 자연스럽게 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다. 그렇게 많은 영업인이 소수의 들러리가 되어 일한다. TM 영업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TM 영업은 고객과 제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한 우선순위 절차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나의 수강생 대부분 콜드콜을 할 당시는 두렵지만 고객과 만나면 그들로부터 칭찬과 신뢰를 받는다고 한다. 왜 그럴까? 똑같은 상품을 구입하더라도 고객은 용감한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보통 고객은 상대가 실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더욱 안심하게 된다. 고객의 선택을 받는 것은 이성의 선택을 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는 말이 있듯이 고객은 단순히 저렴한 가격의 지갑을 열지 않는다. 그들은 상품을 결제하는 것을 넘어 상대의 태도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것 같기도 하다. 상품에 포함된 다양한 가치에 따라 고객들의 만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기술이 한 번에 익혀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콜드콜 초반에는 전화만 보고 있어도 두려울 수 있다. 나 자신도 처음 콜드콜을 할 때 전화만 붙잡고 멍하게 앉아 있은 적도 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추가될수록 두려움은 더욱 커진다.
두려움이 커지니 계속 미루게 되고 미룰수록 두려움의 크기는 더욱 커진다. 악순환의 반복인 것이다.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해내기는 너무 어렵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많이 나약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PCM 수강생들은 서로의 실적을 카톡방에 공유한다. 누구에게는 자극과 용기를 줄 수 있고 누구에게는 게으름을 물리치는 묘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응원하는 문화는 그들이 어떤 커뮤니티로 가도 그들의 정체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세일즈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일즈 리더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다. 두렵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 잘 모른다는 뜻이다. 잘 모르니 두렵고 두려우니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군가는 콜드콜이 시대에 뒤처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과학적 프로세스로 콜드콜을 해봤을까? 그들 대부분은 주먹구구식으로 잠시 하다가 실패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다. 나는 누구의 말이 맞고 틀리다에 관심이 없다. 누구나 자신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은 방향성에 따라 믿음도 목적도 모두 다른 것이다.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은 행복이다. 그리고 그 행복은 결코 두려움 때문에 미뤄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구 별에 머무는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명심하자. 우선 지금 읽으면서요. 지금 현재 저의 상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콜드콜을 해왔고 콜드콜로 이제 성과도 내고 저의 정체성도 찾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늘 콜을 하기 전에는 늘 저와의 싸움이고 또한 미루다 보면 그만큼 고객들을 만나지 않으니 저를 알리는 것 또한 늦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에게 방문하는 것 또한 미뤄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것 또한 저에게 시간 낭비는 물론 또한 그런 게 있죠. 이제 소득하고도 저희는 콜을 하는 일이니 당연히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뤄서 좋을 게 없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두렵다는 것은 그 분야에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100% 동의하고요. 콜드콜을 하면서 사람하고 통화를 해가면서도요. 사람은 이게 본질적인 콜드콜은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심플한 듯 하면서도 그 안에 키워드의 깊이로 이제 싸우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과 목적성과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늘 정말 그 극단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정말 마지막으로 싸운다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통화를 하고 나면 진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오기로 또 통화를 하다가도 그럼 집에 갈 때쯤이면 진짜 이렇게 넉다운 될 때도 있어요. 좋으면서 또 넉다운 뭐 이런 또 양면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다음날 또 통화할 때 거절을 들어야 하니 처음에는 머뭇머뭇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두려워서 잘 모르는 그 완전 초보보다는 이제 목적과 방향성을 제가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제 그 노에 대한 그 거절과 계속 싸워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걸로 미루게 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 부분에 한 사람의 인생은 방향성에 따라 믿음도 목적도 모두 다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의 최종적으로 바라는 건 행복이다.
진짜 맞아요. 다 다른 목적과 사람마다 다른 길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이제 다 그렇지만 결국엔 행복인 거는 동일한 거잖아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 문구가 결국엔 모든 사람은 행복하려고 일을 하고 행복하려고 뭔가를 취미를 하고 행복하려고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또 같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미루는 건 아니라는 건 아마 아실 테고 또한 이제 미루는 게 결국엔 두려움으로 두 배가 돌아오니 굳이 미룰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 내가 왜 미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두렵다는 거는 그 분야에 잘 모른다라는 거이니 내가 만약 두려워하는 부분에 왜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정말 이 책은 한번 진짜 읽어보세요. 그 사람의 심리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은 마케팅과 그다음에 그 본질적인 거 이게 막 뭐라고 설명하지? 그러니까 우선 한 14년, 12년, 13년, 14년 그 경험 통해서 적었던 거, 이게 그 노하우들, 그리고 또한 그 미국의 그 그랜드 카돈의 방법을 가지고 이제 한국식으로 변환돼서 만들어진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명되어 있는 것들이고 또한 제가 지금 배워서 증명하고 있는 과정이고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증명해내고 있는 지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명되어 있는 것들의 책을 읽고 배워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